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채굴 메인보드로 주목받고 있는 에즈락 B450 스틸 레전드의 바이오스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채굴장의 공조시설이 온도 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굴기로 운영할 때 채굴장의 온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굴장 내부 온도 상승은 곧 채굴기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시레이트 하락은 물론 그래픽카드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공조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운영 중인 채굴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채굴장에는 총 21대의 지포스 RTX 3060ti 6A 채굴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조시설로는 펜직의 TFP-H100FS라는 대형 배기팬 1개와 한일전기의 EKBR 4500이라는 흡기팬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배기팬을 끈 채 20분간 온도 변화를 확인한 뒤 배기 및 흡기팬을 모두 끄고 20분간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공조시설을 가동했을 때 실내 온도는 12도입니다. 먼저 배기팬을 끄고 온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분) 후 실내 온도가 2.6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흡기팬까지 모두 끄고 온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20분) 후 실내 온도는 17.6도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배기뿐만 아니라 흡기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조시설 유무에 따라 채굴장의 실내 온도가 약 6도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시간이 짧은 만큼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온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또 실내 온도 변화보다 개별 채굴기의 온도 변화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채굴을 하게 되면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츰 채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위탁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개인 채굴장 운영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채굴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지하나 옥탑을 피하라.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습기에 취약합니다. 채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채굴장은 습도가 높은 지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굴기는 열관리도 중요합니다. 고온인 여름에는 열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옥탑은 채굴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층고가 높은 곳을 골라라. 앞서 언급했듯 채굴장은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부 온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층고입니다.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을수록 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굴기의 온도 상승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층고는 최소 2.5m에서 3m가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을 골라라. 온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통풍입니다.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외부 공기를 끌어와 냉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 잘 되려면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한쪽 창문에 배기팬, 반대쪽 창문에 흡기팬을 설치하면 채굴장 내부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피하라. 채굴장은 채굴기 외에도 환풍기 등 공조시설로 인한 소음이 상당합니다. 일반 주택가에 채굴장을 마련했다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공장지대나 길가에 위치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 반경 내에 마련하라. 채굴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종종 꺼지게 됩니다. 설령 원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간혹 직접 채굴장을 갈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채굴장이 너무 멀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굴장은 되도록 본인 생활 반경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채굴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굴장 전기는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선행돼야 뜻하지 않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전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채굴장에서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로도 채굴장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누진으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로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계약전력입니다. 계약전력은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으로 간단히 말해 사용전력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전력을 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채굴장 규모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전력 19kW까지는 하루 15시간 동안 30일을 쓴다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kW로 계약 전력을 설정하게 되면 한 달간 4500kW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은 할증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굴장은 하루 24시간 30일 동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시간당 1kW의 전력을 소모하는 채굴기가 있다면 한 달간 72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전력 10kW로는 최대 6대의 채굴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20kW 이상의 계약 전력은 하루 24시간 30일 동안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에 따른 할증 여부는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크 전력은 15분 간격으로 평균 전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한 전력 중 피크 전력이 가장 높은 구간을 시간당 전력으로 환산해 계약 전력을 넘기게 되면 요금이 할증됩니다. 계약 전력이 20kW이고 가동할 채굴기 한 대의 15분 피크 전력이 100kW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50대의 채굴기까지는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 사용 전력에 대한 요금은 최저 150%에서 최대 350%까지 할증됩니다. 전력이 초과될 경우 추가 증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넉넉하게 계약 전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하는 채굴장이 먼 곳에 있다면 자주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굴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격 시스템은 원격 전원 관리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해주셔야 효율적입니다. 원격으로 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리스토어 AC 파워로스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채굴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끊기고 다시 전기가 공급됐을 때 별도의 조치 없이 채굴기의 전원이 켜지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파워온으로 돼 있어야만 원격으로 전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이오스 세팅을 확인하셨다면 스마트 플러그라는 장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와이파이를 통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굴기가 먹통이 됐을 때 유용합니다. 개별 채굴기의 전원 관리를 원격으로 하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 대수만큼 스마트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세팅을 확인하고 스마트 플러그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원격 프로그램으로는 팀뷰어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이 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롬 원격 데스크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크롬을 설치하셨다면 크롬 웹스토어에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격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됐다면 크롬 원격 데스크톱 사이트에 접속, 내 컴퓨터의 액세스 항목을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 원격 액세스 설정에서 채굴기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모든 채굴기에 똑같이 해주신 뒤 다른 컴퓨터에서 동일한 구글 아이디로 원격 데스크톱을 접속하면 이처럼 모든 채굴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채굴장의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굴을 할 때 유용한 사이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이트들의 주소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채굴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채굴 난이도뿐만 아니라 기간별 난이도 추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이저 채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외에도 대부분의 채굴 가상화폐의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굴한 이더리움을 지갑으로 전송할 때 지불하는 가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선 실시간 가스비의 변화를 15초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마인 풀을 활용해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분들에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주요 채굴 가상화폐의 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의 덱 사이즈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이포크 및 덱 사이즈 변경 일시도 추정해주고 있어 채굴러들의 안정적인 채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해시레이트에 따른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의 채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채산성부터 1년 채산성까지 구체적인 채산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채굴 수익성 계산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채굴러들과의 소통 창구인 땡글닷컴입니다. 이곳은 채굴러들의 커뮤니티로 정보 교환은 물론 채굴 관련 각종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이 여전히 대중적인 분야가 아닌 만큼 채굴장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로써 채굴 입문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간의 영상들이 채굴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굴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때문에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확장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채굴도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건에 맞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